보일러 난방비 폭탄 안 맞으시려면 반드시 집 단열 상태 꼭 확인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외출 모드 쓰지 마세요. 요금 폭탄 맞는다 하시는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온수 온도마다 따뜻한 물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 봤는데요. 과연 모드마다 가스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공이티비의 군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너무나 춥다 보니 아마 아직까지 보일러 안 트신 집은 거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추운 날 마음껏 난방비 걱정 없이 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보일러 가스 요금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다, 요금 폭탄 맞았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거 괜히 못 모르고 틀었다가 나도 가스비 폭탄 맞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뜻하게 지내면서 불편함 없이 난방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가장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난방비 줄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따라하기 쉬운 유용한 핵심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면서 난방비 아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알고 가시는 겁니다. 본인님, 그래도 가스 요금이 많이 나오면요? 그럼 그건 그냥 한국 도시가스를 욕해야. 제가 일부러 다른 분들 영상까지 싹 다 훑어봤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보일러 전문가분들도 모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난방비 줄이는 알토란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제 누구보다 겨울은 따뜻하고 난방비는 확 낮춰서 스마트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이자 기본은 우리 집이 단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보일러 작동을 멈춘 뒤 전후 온도를 비교하면 집안의 단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1시간 동안 2도 정도가 떨어졌다면 집안 단열 상태가 취약한 것이라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집안 온도 대부분이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래서 단열에 취약한 집은 반드시 주변 창문에 뽁뽁이나 커튼, 문풍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잘 활용해도 집안의 온도가 2에서 3도 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뽁뽁이를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주로 그늘질 곳으로 붙여주시고 해가 드는 남향 쪽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복사열을 차단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분배기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분배기가 싱크대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용 보일러실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이곳이 너무나 춥다면 알루미늄 단열재를 겉에 씌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열 손실률이 적어 난방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완전히 잠가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떼떼 안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아예 밸브가 열리지가 않아서 반 정도는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옷방처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방들은 파이프를 반 정도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단열은 사실 집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내 몸에 열이 잘 뺏기지 않도록 따뜻한 옷이나 이불을 덮어주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보일러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을 아셔도 집에서 반팔티,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집의 패션을 여러모로 놓고 쓰시면 이것 또한 난방비를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는 수면 양말과 겨울 잠옷 등으로 일단 내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온도 조절기를 가장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과 모드마다 적정 온도, 가스비 사용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난방, 실내 온도 모드로 쓰시는 분들은 한겨울철에는 24도 정도, 온돌 모드는 최대 온도에서 마이너스 15도에서 20도 정도, 그리고 외출 모드 말고 예약 모드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온수 온도는 중간 정도나 약하게, 단열이 잘 안 되거나 위풍이 많이 부는 집이라면 온돌 모드를 사용해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보면 보통 실내 난방, 온돌, 예약, 외출, 온수 조절 모드가 있는데요. 실내나 실온 난방 모드의 경우 보일러 조작부 아래에 있는 온도 센서를 통해서 주변 온도를 측정한 뒤 보일러를 가동했다 멈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 모드의 경우 온도 조절기 부위가 찬바람이 많이 불고 외풍이 심하고 단열이 되지 않는 집이라면 방바닥만 뜨겁고 공기는 차가운 상태겠죠. 이렇게 하면 같은 26도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계속 보일러가 틀어져서 가스비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온돌 모드는 방바닥 물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 단열 접근이 취약한 곳에선 오히려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집이 단열 상태가 좋고 찬바람이 불거나 매풍이 없는 집이라면 실온 모드나 난방 모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온이나 난방 모드는 실내 온도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보일러가 꺼지고 설정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낮으면 다시 보일러를 가동해 온도를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약 모드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간격 동안 작동이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는 모드인데 이 예약 모드도 단열 상태가 취약한 집이거나 장시간 외출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외풍이 많이 부는 집이라면 우선 온돌 모드로 50에서 60도 정도로 맞춰서 집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두세 시간 정도로 예약 모드를 돌려놓으시면 밤새도록 따뜻하면서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시간 외출하다 보면, 특히 여행 가다 보면 외출 모드로 놓고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장시간 외출을 해도, 여행을 가시더라도 이 외출 모드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출 모드는 보통 보일러 회사에서 집을 장시간 비울 때 동파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가동되는 모드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8도 이하로 집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보일러 전원을 끄고 쓰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낮아진 온도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따뜻하게 만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스비 요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할 때 외출 모드 쓰시는 거 정말 비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공부해보니까 린나인 보일러 회사 제품을 쓰신다면 이 회사는 특이하게 실내 온도와 상관없이 4시간마다 10분씩 40도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린나인 회사의 경우에는 외출 모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회사들은 동파 방지 목적만 강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정도의 외출 시간에 이 외출 모드를 쓰면 바닥 온도가 확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스비 요금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온도가 많이 낮아지면 다시 온도를 올리는 데까지 하루에서 이틀까지 걸린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어컨 전기요금 하루 종일 틀어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일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작동이 멈춰서 온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데까지가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을 하시더라도 예약 모드를 쓰시거나 온도를 조금 낮춰놓고 쭉 유지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오히려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너무 추운 한파 날씨 속에는 이 예약 모드도 조심해서 틀어야 되는데요. 왜냐면 쉬는 시간에 동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날씨가 추운 날에는 한 20도 정도로 낮은 온도로 해서 외출 시에도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춥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에 좋은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실온이나 난방의 경우 적정 온도는 보건복지부에서 18도에서 25도를 권장하지만 제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실생활에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24도에서 25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온돌 모드의 경우 최대 온도 대비 마이너스 15도, 평균적으로 50도에서 70도 사이로 맞춰주는 게 전문가분들은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외풍이 심한 집은 60도 정도로 맞춰주시고, 여기서 집이 너무 덥다 하면은 5도 정도 낮추고, 너무 춥다 하시면은 5도 정도로 올려놓고 내 적정 온도에 맞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난방비 요금은 온돌 모드보다 실내 모드가 좀 더 난방비 절약에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실내 온도보다 난방수 온도가 더 쉽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 또한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집집마다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우선 낮게 시작해서 너무 춥다 그러면 조금씩 올려서 나한테 딱 맞는 최적의 온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수도 물은 따뜻하게 나오면서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집들이 온수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서 온수 온도를 최고로 높게 쓰고 수전도 온수 쪽으로 최대한 꺾은 다음에 물이 뜨거 하면 이제 그때 가운데 쪽으로 돌려주시는데 이거 정말 최악의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온수 온도도 한겨울에 중간 정도에 맞추시고 수압은 조금 약하게 틀어주세요. 가장 높은 온도로 하면 70도인데 솔직히 우리가 70도로 세안이나 설거지 하나요? 뜨거워서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70도로 끓여도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못해서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러면 괜히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한 40도만 돼도 충분히 뜨겁다 느낄 정도고, 따뜻하게 샤워하시는 건 38도 정도만 돼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수 온도를 중간이나 약하게 틀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온수 온도에 따라서 40도까지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가 없죠. 만약에 온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면 40도나 50도 정도로 맞춰놓고 쓰신 다음에 우리 집에 온수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물이 너무 차갑다 하시면은 그때 5도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온수 온도여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수압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500원짜리 동전이나 드라이버로 샤워기 왼쪽 온수를 조절하는 부분에 동전을 넣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서 수압을 약하게만 해줘도 가스 소비가 줄고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물 온도가 더 뜨겁게 나옵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저 수압을 약간 약하게 틀어주시면 돼요. 수압을 약하게 했을 때 보일러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건 보일러 구조 때문인데요. 수압이 세면 그만큼 물줄기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보일러 불을 세게 틀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가스비 사용량이 많겠죠. 수압을 약하게 줄여놓으면 물줄기가 그만큼 천천히 지나가면서 약한 불세기로도 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도 물 온도가 높고 가스비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저도 이런 정보를 모를 때는 빨리 온수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가장 높게 틀어놓고 수압은 가장 세게 해놓고 사용했는데요. 이러면 물론 더 샤워할 때 뜨거운 물도 빨리 나오고 수압도 세겠지만 그만큼 난방비 절약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온수 온도는 중간이나 약하게, 수압을 약간 약하게 틀어줘도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의 경우에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른데요. 발전소로부터 따뜻한 난방수가 아파트로 들어오고 온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도를 22도에서 23도로 설정해 놓고 하루 종일 트시는 게 가장 속편하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이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정말 꿀팁인데 겨울철에는 가습기와 함께 틀어서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집이 건조할 때는 그만큼 이 밤바닥에 있는 열기가 공기 중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내에 가장 인기 있는 가습기를 싹 다 구매해서 최고의 가습기를 뽑는 컨텐츠를 보여드렸잖아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눌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가열시까지 같이 되는 에어메이드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가습기도 따뜻하게 집을 유지하려면 겨울에는 가열식 가습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러그나 카페트를 까는 것도 열 손실을 줄이고 열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카페트나 러그, 커튼을 쳐놓으시는 게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커튼도 웬만하면 두꺼운 커튼으로 설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각각 모드에 따라서 가스 사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이것도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요. 확실히 저희 집은 단열이 꽤나 잘 되는 집이라 그런지 난방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가스 사용량이 줄더라고요. 이건 집집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실내 난방 모드, 온돌 모드, 예약 모드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량기 보시고 측정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중에 가장 스마트한 핵심만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결국 밤새도록 따뜻하면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은 바로 가스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즉, 제가 도달한 결론은 예약 난방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우선 집이든 내 몸이든 단열이 제일 중요하고 외풍이 심한 집에는 우선 온돌 모드로 60도로 맞춰놓고 집을 따뜻하게 데워 놓으신 다음에 예약 모드로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가동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게 좋고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실내 난방 모드로 해주시고 적정 온도는 한겨울에는 20도에서 25도 정도, 외풍이 많이 부는 집은 온돌 모드로 하시는데 최대 온도에서 마이너스 15도가 적당하고요. 외출 모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장시간 외출해도 예약 모드나 난방, 온수 모드에서 낮은 온도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온수 온도는 중간이나 약하게, 수압은 조금만 약하게 트셔도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라면 어린아이도 정말 어려움 없이 따라하면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집집마다 환경에 따라 사용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방법을 찾는 건 하루는 난방 모드, 하루는 온돌 모드, 예약 모드 이렇게 모드를 한번 설정해 놓으시고 계량기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또는 도시가스에 연락해서 난방비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넓게 봤을 때 대부분 포함되는 난방비 줄이는 꿀팁만 모았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약 모드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가장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하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선행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삶에 유용한 다양한 제품과 남들보다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구인팁의 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